조선 중기 깊은 산골 마을에 살던 머슴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놀림감이었다.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글자 하나 모르며 주인 영감의 심부름이나 하며 사는 그였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놈은 평생 저렇게 살겠지라며 혀를 찼다. 어느 가을날 돌쇠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아기 우는 소리였다. 처음엔 귀신인 줄 알고 겁에 질렸지만 소리가 계속되자 용기를 내어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비단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다. 피부는 옷같이 희고 눈망울은 별처럼 빛났다. 돌쇠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그를 빤히 쳐다보며 방긋 웃었다. 돌쇠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마을로 돌아온 돌쇠는 주인 영감에게 사정했다. 이 아이를 제가 키우게 해주십시오. 영감은 코웃음을 쳤다. 내 놈이 뭘 안다고 아이를 키워? 그냥 관가에 넘겨라. 하지만 돌쇠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결국 영감은 허락했다. 대신 돌쇠의 품삯을 반으로 깎았다. 돌쇠는 아기에게 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자신에게 온 복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동을 돌봤다. 잠은 2~3시간밖에 못 잤지만 힘들지 않았다. 복동이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런데 복동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생후 100일도 안 됐는데 혼자 앉았고 6달 만에 걸었다. 돌 무렵엔 간단한 말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수군거렸다.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저런 아이는 불길하다. 복동이 3살 되던 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주인집 도련님이 서당에서 배워온 천자문을 마루에 펼쳐놓았는데 복동이 다가가 글자를 하나하나 짚으며 읽기 시작한 것이다. 천, 지, 현, 황.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막힘없이 읽어냈다. 이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다. 인근 양반집 훈장이 찾아와 복동을 시험했다. 훈장은 사서삼경의 구절을 읽어주었고 복동은 한 번 듣고 그대로 외웠다. 훈장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아이는 천재다. 신동이야. 소문은 고을 수령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수령이 복동을 불러 직접 시험했다. 복동은 어려운 한시를 즉석에서 지었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풀었다. 수령은 감탄하며 말했다.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켜야 하오. 내가 한양의 대학자에게 추천하겠소.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복동의 신분이었다. 머슴이 주워 키운 아이, 부모도 모르는 아이를 누가 제자로 받겠는가. 게다가 돌쇠에겐 교육비를 댈 돈도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부자 김진사가 제안했다. 내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교육시키겠소. 대신 아이는 내 성을 따르고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집안을 빛내야 하오. 돌쇠는 밤새 고민했다. 복동의 미래를 위해선 그게 최선인 것 같았다. 하지만 복동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아침이 되자 돌쇠는 복동을 안고 김진사 댁으로 갔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복동이 돌쇠의 옷깃을 꽉 움켜쥐며 울었다. 아버지, 저 여기 안 갈래요. 아버지랑 같이 있을래요. 돌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복동아, 여기서 공부해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복동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절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잖아요. 저도 아버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돌쇠는 무릎이 꺾였다. 그는 복동을 안고 돌아섰다. 김진사가 뒤에서 소리쳤다. 이 미련한 놈아. 아이 앞날을 망치는 거야. 하지만 돌쇠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부터 돌쇠는 더 열심히 일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돈을 모았다. 복동에게 필요한 책을 사주기 위해서였다.
복동은 책만 있으면 스스로 공부했다. 어려운 내용도 한 번 읽으면 이해했고 모르는 건 훈장을 찾아가 물었다. 복동이 8살 되던 해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왔다. 부패한 관리들을 조사하러 온 것이었다. 어사는 각 고을의 수령들을 시험하며 능력을 평가했다. 그 과정에서 신동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복동을 불렀다. 어사는 복동에게 어려운 경전 해석을 물었다. 복동은 조리 있게 대답했을 뿐 아니라 기존 학자들의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어사는 크게 놀랐다. 이 아이는 반드시 한양으로 데려가야 하오. 어사는 돌쇠를 불러 말했다. 이 아이는 나라의 보배여. 내가 책임지고 한양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시키겠소. 걱정 마시오. 아이가 성공하면 당신도 복을 받을 것이오. 이번에도 돌쇠는 거절했다. 제 아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어사는 어이없어 했다. 당신이 무엇을 안다고 이 천재를 가르친단 말이오? 복동이 나섰다. 대감마님, 제 아버지는 글자는 모르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사는 법을요. 어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소. 하지만 이 아이의 재능을 썩히는 건 안 돼요. 내가 한양에서 책과 자료를 보내주겠소. 그걸로 공부하시오. 그 후 정기적으로 한양에서 짐이 도착했다. 귀한 책들과 학습 자료였다. 복동은 그걸로 독학했고 실력은 날로 늘었다. 10살이 되자 인근 지역 선비들이 와서 복동과 학문을 논했다. 20살, 30살 많은 선비들도 복동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에 혀를 내둘렀다. 복동이 13살 되던 해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볼 나이가 됐다. 돌쇠는 평생 모은 돈으로 복동의 한양여비를 마련했다. 복동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장원급제에서 돌아올게요. 하지만 한양에 도착한 복동을 기다린 건 냉혹한 현실이었다.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응시조차 거부당했다. 복동은 어사를 찾아갔지만 어사도 난처해했다. 미안하네. 법이 그래서 양반 집안의 양자로 입적되어야만 응시가 가능하네. 복동은 절망했다. 아버지를 배신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궁궐에서 급히 사람을 찾는다는 방이 붙었다. 임금의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렸는데 의원들이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복동은 어릴 적부터 약초에 관심이 많아 독학으로 의서를 공부했었다. 그는 과감하게 궁궐로 향했다. 경비병들이 막았지만 복동은 어사의 추천서를 내보였다. 마침 방법이 없던 궁궐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동을 들였다. 복동은 왕자를 진찰했다. 의원들은 한심하다는 듯 지켜봤다. 하지만 복동은 왕자의 증상을 보고 정확히 진단했다. 이건 일반적인 열병이 아닙니다. 독초를 먹고 중독된 것입니다. 의원들이 발끈했다. 무슨 소리냐? 왕자께서 어찌 독초를? 복동이 말을 끊었다. 최근에 드신 약재 중에 독초가 섞여 있었을 겁니다. 잘못 조제된 거죠. 조사 결과 복동의 말이 맞았다. 약재상이 비슷하게 생긴 독초를 잘못 납품한 것이었다. 복동은 해독제를 조제했고 왕자는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임금은 복동을 불러 크게 상을 내렸다. 무엇이든 원하는 걸 말하라. 복동이 말했다.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자에게 과거 응시 기회를 주소서. 임금은 놀랐다. 권력도 재물도 아닌 제도 개선을 요구하다니. 임금은 신하들과 논의 끝에 특별 조치를 내렸다. 이번 과거에 한해 신분과 관계없이 추천받은 자는 응시할 수 있다. 복동은 과거에 응시했고 장원급제했다. 13살 장원급제는 조선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다.
소식을 들은 돌쇠는 기쁨에 겨워 울었다. 복동은 관직에 올랐지만 아버지를 잊지 않았다. 그는 돌쇠를 한양으로 모셔와 함께 살았다. 주변에서 천한 머슴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창피하지 않으냐고 비웃었지만 복동은 당당했다. 제 목숨을 구하고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몇 년 후 복동은 우연히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됐다. 한 노파가 찾아와 고백했다. 당신은 전 좌의정의 손자입니다. 당시 권력 다툼으로 목숨이 위태로워 제가 산에 숨겨놓았지요. 복동은 잃어버린 가문을 찾을 수 있었다. 엄청난 재산과 명예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복동은 단호했다. 제 아버지는 한 분뿐입니다. 돌쇠 어르신이십니다. 복동은 높은 벼슬에 올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 신분제 개혁을 주장했고 능력 있는 평민들을 등용했다. 그의 곁엔 늘 돌쇠가 있었다. 글자는 몰라도 세상 이치를 아는 아버지, 복동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 복동이 30이 되던 해 돌쇠가 병으로 눕게 됐다. 임종을 앞둔 돌쇠가 복동의 손을 잡고 말했다. 복동아, 내가 내 아들이 돼줘서 고마웠다.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어. 복동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절 주어주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돌쇠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복동은 3년상을 치렀고 아버지의 무덤 옆에 비석을 세웠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 돌쇠 영감의 묘라고 새겨 넣었다. 복동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졌다. 가난한 머슴이 천재를 키워 나라의 기둥으로 만든 이야기. 신분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온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